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게시판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좀 더 해야 될 건 있지만 마지막인 이유가 페이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거든요. 페이징 그리고 정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게시판을 학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사실 CRUD로 기존에 이제 게시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있었지만 페이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하려고 이제 게시판을 웹학습의 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난번 강좌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보면 일단 보드는 임의로 4개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4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뭐 아무나 게시판, 아무나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를 잘 기억해 주세요. OBEA, 다른 애는 OBEA가 아니죠. 요, 요 보드의 아이디는 OBEA다. 요걸 가지고 이제 아티클스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게시물들이 이제 지정된 걸 보면 OBEA죠. 이 보드의 아무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얘도 OBEA. 지금 뭐 딸랑 요거밖에 안 썼기 때문에 다른 데 쓰면 다른 게시판이 지정이 될 텐데 지금 6개가 있고 총 도큐먼트가 지금 다 아무나 게시판을 가리키고 있죠. 실제로 한 거를 보면은 지금 6개가 있고 지금 요 DB 내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페이징이 필요한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게 다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5개를 불러오게 되고 지금 이쪽 페이지를 갔을 때 또 5개를 요청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백엔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백엔드 쪽에 아티클스가 이제 조금 바뀌었죠. 요 get 리스트 부분만 보면 돼요. 딴 거는 다 똑같아요. get 리스트인데 이제 보드를 가지고 어디 갔냐? 얘랑 같이 볼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지? 아티클스랑 보드 애니원이랑 같이 봐야지 좀 의미가. 여기 보면은 get 요청을 받는 부분이고 요게 백엔드고 요게 이제 프론트인데 프론트에 요청하는 부분을 보죠. 자세한 설명은 그러니까 코드는 강좌에 링크 가셔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동영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리스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리스트 부분을 보면은 지난번에 없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제 파람스라는 부분인데 이제 get 요청만 있었다가 뒤에 이제 옵션으로 넣으면은 파람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포스트에서는 포스트 애드 하면은 여기서도 뒤에 폼을 내용으로 적지만 얘가 이제 리퀘스트 바디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근데 얘는 뭐 바디라는 내용 구문이 없죠. 지금 오브젝트형으로 뭐 괄호도 없고. 근데 얘는 파람스라고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다른 옵션들이 올 수 있나 봐요. 저는 이거밖에 안 써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파람스에다가 이제 몇 개를 보낼 거냐 뭐 해서 실어서 보내는 거죠.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일단 백엔드에서 보면 정리가 딱 쉬운데 중요한 키워드 6개인가? 6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렬하고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한다. 어떤 내용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카운트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콘텐츠 IP 뭘로 정렬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오더가 있는데 오더는 에스크 데스크죠 보통. 오름차냐 내림차인데 오름차는 오더가 1일 때고 내림차는 오더가 -1일 때예요. 몽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RDBMS는 에스크 아니면 데스크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로 정렬을 했다는 거는 ABC, BBB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내림차로 하면은 BBB 먼저 나오고 ABC가 나오는 거고 요 두 개가 항상 정렬을 위해 쌍으로 다녀야 되는 애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개념이 페이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스킵이에요. 스킵. 이거는 저는 한번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여기다 그냥 써보면 되잖아요. 뭐 아티클 스킵 20부터 리미트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20번 건너뛰고 10개를 찾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딱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킵과 리미트가 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미트는 몇 개를 불러올 거냐. 지금 리미트는 요 5예요. 5가 리미트고 스킵은 이 페이징인 거예요. 1일 때 0이 날라가요. 0번째부터 불러오는 거고 얘는 페이지니까 0페이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쪽에 1-0 곱하기 요 리미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한 거는 무조건 리미트는 1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는 요걸 쓴 거예요. 요거를 end로 묶으면은 1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거거든요. 이제 리미트가 없거나 여기서 잘못 요청했을 때 그때 이제 배드 리퀘스트 400 응담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교체를 할 거예요. 배드 리퀘스트 처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로 정렬할 거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낼 거냐, 요거를 하고, 뭐, 서치라는 거 있는데, 서치는 요 위에 이제 글이죠. 보면은 서치도 먹을 건데, 단순히 이 서치로만 보면은, 제가 여기서 그 몽구스의 쿼리문을 썼어요. 원래는 서치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죠. articles. 서치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 이거죠. 뭐 타이틀이 뭐냐, 타이틀로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레객스라고 그래가지고 정규 표현식으로 비슷한 애를 찾는 거죠. A가 들어가는 애를 찾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요 where title regex라는 문법을 써요. 이게 몽구스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가면 A가 포함된 애를 타이틀에서 검색하겠다는 거예요. 검색에 사실 제목 뭐 그런 콤보 박스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일단은 서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페이징이 중요하니까 정렬부터 보면은 요 예외 처리 그렇게 해줬고 서치를 여기서 요청 안 했을 땐 빈 걸로 하면은 이게 비어 있으면은 그냥 다 검색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sort를 쓰기 위해서 제가 S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단 DB에서 쓰는 거는 요렇게요. sort, skip, limit 뭐 그렇게. 근데 S를 여기 쓸 때 실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렇게 써야 되거든요. 뭘로 할 거냐 만약에 sort를 타이틀로 하겠다. 요런 식으로 써요. 이게 1이면은 그 오름차로 정렬하는 거, -1이면 내림차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 오더, 이 sort는 네임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내가 타이틀 여기서 이걸로 눌러서 하게 되면은 sort는 타이틀이 오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더는 이렇게 하면은 1이고 이렇게 하면 -1이 자동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된 값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S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그때 기본을 좀 아셔야지 이게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킵은 간단해요. 다시 검색을 없애고 스킵은
0번째부터 5개를 불러오는 거예요. 리미트, 스킵 리미트. 근데 이건 1일로 시작하니까 빼주면 되죠. 예, 빼주면은 1을 빼주면 되고, 얘는 2번째는 1부터 5개를 불러와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페이징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의 얘기를 한 거죠. 소트 오더 스킵 리미트 서치 뭐 이런 건. 근데 얘는 뭘 꼭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카운트 도큐먼트라는 걸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할 때 그냥 한번 써보면 되죠. 카운트 도큐먼트는 그냥 개수만 리턴해요. 개수. F가 없죠.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전체 검색이죠. 이렇게 하고 몇 개가 6개가 나와야 되겠죠. 아무 조건 검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카운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카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요 검색된 걸로 카운트를 주고 카운트를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카운트를 몇 개가 나왔는지 적어줘야지 토탈이라고 해서 t를 전해줬죠. 그래야지 얘가 이 페이지를 했을 때 이 남은 5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은 만큼 처리도 되고 요 페이징 처리도 몇 개까지 요런 것들 손수 작업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손수 작업이라기보다 요 토탈 카운트만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4가지, 뭐 서치까지 한 뭐 5가지 정도. 그리고 응답을 얘가 줄 때는 꼭 토탈 카운트를 꼭 줘야 된다. 이거는 어느 게시판이나 어느 뭐 하여튼 뭘 막론하고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토탈이랑 이제 데이터는 뭐 당연히 이렇게 RS로 해서 데이터에 뭐 당연히 주는 거죠. 네, 백엔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를 보면 이제 프론트가 좀 어렵죠. 좀 생각할 것도 많고. 내려보면은 프론트에서 리스트를 이제 뭐 마운트 할 때 이제 가져왔겠죠. 가져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디스 파람스라는 거를 제가 여기 데이터에다 넣었어요. 아니면 여기다 직접 놔도 돼요. 굳이 여기다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구분을 지어 주려고 이 데이터에다가 구분을 지어주기에 파람스라는 걸 넣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명시를 한 거예요, 제가. 자, 파람스에 그럼 뭐가 필요한지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파람스 드라우를 제가 뿔뿔 시켰는데요. 뿔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증가하는 거죠. 아까 0에서 시작했는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 얘가 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여기 만약에 리프레시 버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리프레시 버튼이 있을 때 지금 0 스킵에 5개 리미트에서 계속 같은 요청을 하잖아요. 이 브라우저는 괜찮을 수 있어요. 크롬은. 근데 뭐 익스플로러나 이런 애들은 같은 요청을 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방지해서 뿔뿔을 줘서 의미 없이 카운트는 오르고 얘는 뭐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드로우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데이터 테이블스에도 기본으로 얘가 그 서버 사이드 쪽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킵 구하죠. 스킵은 지금 요게 0이고 요게 1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컴퓨티드라는 걸로 set 스킵으로 스킵을 얻어냈죠. 이제 컴퓨티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set 스킵이라는 거를 없으면은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스킵 말고 여기 밑에 뭐 set 스킵이라는 걸 변수를 만들어야 되지만 얘 자체가 그 이제 컴퓨티드 안에 들어간 함수 같은 거는 조금 특이한데 이게 함수같이 메소드랑 컴퓨터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틀린 게 있어요. 잘 보면은 set 스킵에 지금 이게 없잖아요. 괄호가. 예.
이거 자체가 그냥 값인 거예요. 계산되어진 값이 컴퓨티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어떤 얘네들 페이지네이션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막 바뀌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바뀌어요. 이 값들이. 값들이 바뀔 때마다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서 계산이 되어서 변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충 보면은 페이지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0. 1 아니면 2가 돼요. 이 페이지는 좀 헷갈리는데 저도 왜 1로 놨는지 모르겠는데 1로 시작해요. 그래서 0이 되면은 0을 준다는 게 0을 줬다는 건 뭐냐면 스킵을 0을 준다는 거죠. set skip 0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법에 의해서 얘가 1이니까 0번째 곱하기 로우 퍼 페이지 5개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를 누를 때는 2 빼기 1이니까 5개니까 5번 스킵을 하라는 거죠. 5번 스킵을 하면 이 페이지가 뜨는 거죠. 예, 그게 set skip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set sort는 뭐냐면 sort by라는 거를 해서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실 이게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파인을 시켜놓으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뭐 타이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타이틀로 한다는 거예요.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써붙여 놨죠. 이런 컴퓨티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set sort구나. sort. 그래서 id가 됐든 타이틀이 됐든 뭐 요게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set order는 요거 누를 때마다 1이냐 마이너스 1 얘는 descending이라는 거는 이제 내림차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desk라고 쓰죠. MySQL에선. 네, 내림차를 할 거냐인데 내림차면은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고는 마이너스 1과 1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거죠. 페이지스가 마지막에 있는데 페이지스는 몇 페이지냐인데 여기서 쓰진 않아요 지금. 페이지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제가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요 밑에 있는 페이지네이션은 데이터 테이블 것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요건데 랭스가 페이지스로 돼 있죠. 페이지스가 몇 개가 되냐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페이지스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어떤 값을 받고 어떤 값이 뭐냐 토탈 카운트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꼭 보내준 게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운트 이 전체 게시물에. 그래서 얘를 잘 써야 돼요. 얘가 엄청 부하가 걸리지 않게 요 검색어로 들어갈 놈들은 꼭 인덱싱이 되어줘야 돼요. 많은 것들을 검색하니까. 검색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걸 검색하진 않지만 숫자만 리턴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려고 페이지스를 하나 만든 거고 그래서 컴퓨티드는 그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값이다. 근데 요 페이지네이션의 토탈 아이템스는 리스트 할 때 여기서 받았으니까 받아야지 요 페이지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탈 아이템스. 예, 일단 요청은 그래서 요 파람스를 보내게 돼요. 요 네 가지. 근데 사실 네 가지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보여드릴 거. 이번에 와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요 search, this.params.의 search는 쓸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search를 보면은 제가 위에다 하나 텍스트 필드를 갖다 놨을 건데 이게 아니고 여기 v모델 파람스 search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는 버튼을 안 눌렀는데 이게 되냐면 얘 파람스 search에다가 감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감시망을. 뭘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까 컴퓨티드가 있었다면 이 와치는 저거 자체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람스 서치 하면은 핸들러에 이렇게 들어있죠.
사실 핸들러는 필요 없어요. 이게 딜레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 딜레이란 함수는 왜 썼냐면, 맨 밑에 가볼게요. 요런 타임아웃 기법으로 좀 지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몇 번의 요청이 갈까요? 지금 여러 번 요청 갔나?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요거를 한번 좀 보자고요. 페이지네이션이랑 지금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이벤트가. 제가 A를 5번 두드리면 5번의 요청이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딜레이를 여기 주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타임아웃은 널이 돼버리니까, 클리어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새로운 타이머를 걸어서 1초 후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볼까요? A를, 이게 없으면은 5번의 요청이 되는데, 지금 2번의 요청만 있어요. 페이지네이션이 바뀌었을 때 요청과 요거 한번 눌렀을 때 요청과. 사실 페이지네이션 바뀌었을 때 요청도 지금 와치에 걸어놨는데 걔는 좀 영리하게 빼줄 필요는 있어요. 지금 와치 페이지네이션에 핸들러 드리스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얘 그냥 카피해서 이런 건데, 얘는 요것만 있어도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딥트루로 해놓은 게, 얘는 파람스 서치만 감시하면 되잖아요. 파람스를 전체를 감시하려면 요 딥트루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다가.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서치 얘만 감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감시해서 1초 후에 이 감시 내용으로 딜레이를 하면 리스트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지금은 페이지네이션이랑 2번에 하는 거고. 그래서 와치와 컴퓨티드를 알게 된 거죠, 이번 기회로. 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거, 가보면은, kr.vue.js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파일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컴퓨티드라는 거랑 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게시물이 하나 더 들어갔을 거고, 지금 제목으로 디센딩 tru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Z니까 맨 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 order, 페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알려드릴 거는, 그거는 됐구나.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는 사실 코드를 작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라이브 코딩으로 제가 지금 치면서 하기에는 저도 이거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놓은 걸 토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쓰면서 하면 무지 시간이 길어지기만 하고, 요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려준 대로 요 4개랑, 그리고 요 카운트의 필요성,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혼자 만드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어렵더라고.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런 게시판을 저는 실무에서 쓰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실제 제 코드를 한번 받아가지고 몇 가지를 바꿔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별거 없는 코드인데, 그래도 요거 하나로 나머지들도 꼭 쓰게끔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뷰티파이에서도 이 페이징이 언제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면, 페이징은 항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다. 그때는 언제냐, 근데 항상 저 게시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게시판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 저거를 제일 많이 써야 될 때가 아마 요 인풋 폼에 요런 애들일 거예요. 아마 셀렉
이거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데, 이 4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멤버가 100만 명일 수도 있고, 어디 뭐 구역이, 그룹이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넘쳐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항상 딱 정의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000개 이하다. 사실 100개까지 잡아도 되긴 하는데 1,000개 이하다 하면 무조건 페이지네이션 고려해야 되고 리미트부터 거세요. 그러니까 스킵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뭐 파인드라고 돼 있는 데는 꼭 리미트 몇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세요.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를 안 쓰고 있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쿼리로 막 로그 같은 거 있죠. 특히나 그런 게 무서운 거죠. 로그 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파인드로 그냥 불러 제끼면은 그냥 뻗어요. 그래서 그냥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런 정도로 현명하지가 않아요. 몽구스가 아무리 현명해도 파인드 해가지고 100만 개 로그 데이터가 있는 거를 그냥 해버리면은 메모리가 쭉 차다가 뻥 하고 터지면서 다시 리셋돼요. PM2 걸어놨으면 뭐 다시 살아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크니까는 항상 리미트는 붙여야 된다. 1,00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그리고 항상 1,000개 이상이 되면은 페이징을 뭐 요걸로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요새 유행하는 게 이거죠. 이제 모바일이 유행하면서 내릴 때마다 스크롤 스파이를 걸어가지고 스크롤이 됐으면은 또 늘어나고 또 스크롤 되면은 또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도 좋죠. 나중에 이제 고급 사용자 끝나고 활용기 편에서 이번엔 제 소스를 가지고 요 소스를 가지고 저도 홈페이지에 적용도 하고 할 건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스크롤링을 캐치를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뭐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항상 개수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은 게시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좌의 소스를 보고 한번 직접 돌려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여기서 코드 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